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.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낫네, 더 잘하고 있네,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불안해집니다. 불안은 사실은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회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구조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끊임없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돼서 상대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. 그리고 효과가 나와야 되고 효율이 나와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그 분야에 아주 주의를 끌고 주의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 1등이 돼야 되고, 이거는 이런 중심 구조의 사회라는 것은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대학 입시 시험의 준비가 유치원부터 시작된다고 하죠. 그래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대학 입시라는 골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고 달려가다 보니 주변에 풍부한 경험과 관심과 호기심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부한 생각들,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뇌를 만들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, 그러다 들어갔으나 자기와는 맞지 않고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이 뇌를 만들고 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사회에 비추어서 내가 괜찮은가? 내가 충분한가? 이 정도면 되는가? 다른 사람의 SNS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.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.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낫네, 더 잘하고 있네,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불안해집니다. 불안은 사실은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회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구조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? 끊임없이 정말 내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, 목이 마르는 것처럼 계속 그러한 비교에 우리가 1등을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러면서 내 몸과 마음을 상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진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날 우리는 SNS 속에서 SNS 숲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왜냐하면 SNS 속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쇼핑을 하다 보면 정말 잘 살고 있다는 타인을 끊임없이 한 5분만 해야 되겠다, 오늘 5분만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 안에서 뭘 왜 돌아다니냐, 계속 나의 삶과 그의 삶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는 어디쯤에 있는가, 이 사람은 이렇게 사네, 난 이렇게 사는데, 이런 비교 불안에 많이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죠. 저는 그래서 SNS 그 카톡방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 카톡방을 거의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시사선택해서 보는 편인데, 이렇게 카톡방을 보면 올라와 있는 것이 거의 99 이렇게 찍혀 있어요. 99. 그리고 거기를 보면 300 막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. 이 숫자가.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 SNS 속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많은 연결 속에 있지만 어찌 보면 나한테 딱 맞는, 나를 정말 소통하는, 신뢰하는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 연결 속에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더 소외감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확산시키고 키워주고 있는 거죠. 나는 이렇게 뒤처지고 있구나,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, 이런 감각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. 이 문제들은 뭘까요? 현대인들이 그 불안을 가장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이 SNS가 아닐까, 이 디지털 구조가 아닐까,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정말 처음에 이게 키오스크가 뭐지? 이랬거든요. 근데 이 키오스크 같은 이 디지털 환경들, 여기에서 50대 이후 60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굉장히 불안감,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.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이 등장, 새로운 신기술의 등장, 새로운 AI의 등장, 이런 것에 나는 바보 같구나,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?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동떨어진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거를 경험했을 겁니다. 이러한
기술이 우리 인간성을 오히려 더 위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불안이라는 걸 가져와 봤거든요. 불안을 경험했기 때문에. 또한 이 기술 발전이 인간의 능력보다는 인간은 천천히 자연처럼 변해가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인간도 하나의 자연이기 때문에. 근데 이 기술은 너무나 빨라요. 핸드폰도 6개월이 지나면 변화되고요. 키오스키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도 못해서 주저주저 했는데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눌러보고 습득을 하면서 빨라졌지만, 이렇게 우리 현 시대의 기술들, 기술 문화의 발전들이 인간 능력보다 너무 빨리 성큼성큼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저였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불안감, 소외감을 더 느낄 겁니다. 저도 이제 사고가 사실은 2019년 11월 25일 날 아침 8시에 났거든요. 큰 교통사고가. 근데 그 사고 일어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팬데믹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사고도 큰 사고였는데, 코로나19라는 이런 자연재해, 이런 거 앞에서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PTSD를 겪고 있어요.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죠. 왜요?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내 옆에 있는 이웃에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희생당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. 또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. 그리고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일상 PTS, 일상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시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마음을 치료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담센터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오늘이고요.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치유해주고자, 문을 열어주고자 전국민 마음건강 또는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이런 것들을 열어주고 있죠. 그렇지만 거기에는 선별된 사람들, 해당되는 사람들만, 일부 극소수만 가서 받을 수 있고요. 많은 사람들이 PTSD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치유가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써놨거든요.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작은 일상 대화를 늘려가는 겁니다. 그리고 내 마음과 자주 내면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썼거든요. 일상 어느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심리적 회복은요. 그래서 안전한 대화할 수 있는 곳, 믿을 수 있는 공동체, 나와 나의 내 내면과 잘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회복과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자주 해요. 출발은 어디에서 하냐, 감정, 기분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조금 긴장됐던 게 이완되기도 하고, 제 얘기를 가장 공감해 줄 수 있고 잘 들어주는 이 사람하고 작은 대화를 이루어져. 작은 대화는 뭡니까? 일상에 내가 소소한 이야기들,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하고 있었던 얘기를, 기분 나쁜 얘기고 속상했었던 얘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,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,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, 이런 사람한테 제 일상의 대화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신뢰관계가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가 일상 대화들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.